맞짱을 뜨든가. 조국혁신당 비대위원장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일면 제목이 입시비리 국민께 사과. 굳이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할 필요가 있었는가. 조선일보는 다르죠. 저는 아직까지 검찰개혁은 물론이고 언론개혁도 조선일보가 어떤 스탠드인지 명확하게 잘 알고 있고, 하물며 조국혁신당에 대해서는 더 잘 아는데 왜 이런 인터뷰를 하는 거지? 질문이 저 말이 딱이에요. 갑자기? 왜? 본인 딸이 지금 조선일보한테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다 알 텐데 그러면 인터뷰할 때 맞짱을 뜨든가. 조국혁신당 비대위원장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오늘 조선일보랑 인터뷰를 했더군요. 인터뷰가 꽤 길게 실렸습니다. 일면에서는 짧게 실렸어요. 저렇게. 예. 진짜 할아버지가 왔어. 그래서 일면 제목이 저렇습니다. 조국 입시비리 국민께 사과. 그리고 이제 이 인터뷰를 진행을 한 기자가 조선일보의 유명한 분이죠. 에디터 Q라는 코너에서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배성규 기자라고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죠. 네. 자, 근데 에디터 Q에서도 이제 쭉 한번 털었어요, 사실상. 근데 저는 조국혁신당이 지금까지 견지해온 어떤 입장이 있고, 또 조국 위원장이 지금까지 뭐 검찰개혁이라든가 언론개혁과 관련해서 피력한 어떤 그런 주장들, 입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굳이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할 필요가 있었는가? 저는 조선일보가 여기서 나온 그러니까 조국 위원장이 조선일보에서 어떤 얘기를 했느냐, 이 내용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조선일보가 지금까지 검찰개혁이라든가, 그러니까 저 봐요. 조선일보 아까 그 일면. 아니, 오늘자 조선일보만 하더라도 일면부터 저 뒤에까지 골 때리는 기사들이 엄청 많이 실렸거든요. 근데 굳이 조국 위원장이 거기에 얻는 거죠, 이렇게. 매우 큰 비중으로 조선일보 지면에 얹힐 필요가 있느냐. 저는 조선일보 인터뷰한 이유를 잘 모르겠다. 제가 사실 미디어오늘 기자를 오랫동안 했고, 또 언론 비평이라든가 언론 개혁에 가장 비중을 두는 그런 사람 입장에서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저는 누가 어떤 사람이 저한테 야 그거 너무 편협한 기준 아니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뭐 그렇게 평가하면 어쩔 수 없고요. 저는 그렇게 봐요. 저는 조국혁신당이 지금까지 견지해온 그런 입장을 놓고 봤을 때 일 안 하려고 조선일보는 전혀 변하지 않았고요. 심지어 여기 보면은 배성규랑 인터뷰를 막 하는데 배성규 기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이렇게 쭉쭉쭉쭉쭉 얘기를 하면서, 과거 이제 언론에 의해서 검찰개혁이 막 좌초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어봐요. 입시 비리에 대해서 사과하냐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이게. 네. 입시 비리에 대해서 사과하냐. 그래서 자기가 일단 어찌됐든 공정성 논란을 일으킨 데 대해서 국민께 사과드린다. 내로남불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건가. 그대로 받아들인다. 성찰하겠다. 본인과 가족에 대해서 관종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그런 비판할 수도 있다. 근데 내 딸은 공인도 아닌데 그런 딱지를 붙이는 건 과도하지 않냐. 요 다음 질문이 저는 자, 여권에선 조국이 가족까지 도륙되고 과도한 징벌을 받았다고 했는데 아직 억울하다고 느끼나. 재판을 받기도 전에 검찰과 언론 등에서 사회적 유죄의 낙인을 찍었다. 자신의 해명이 온전히 수용되지 못한 건 안타깝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굳이 이런 얘기를 하려고 조선일보를 인터뷰 매체로 선택한 이유가 될까요? 나는 정말 저는 너무 화나요.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왜 갑자기 조선일보? 아니 오늘 국민일보라도 했어요. 뭐 상관없어. 뭐. 근데 조선일보는 다르죠. 예. 저는 아직까지 검찰개혁은 물론이고 언론개혁
또 조선일보가 어떤 스탠드인지 명확하게 잘 알고 있고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조선일보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도 굳이 얘기 안 해도 다 알 것이고 하물며 조국혁신당에 대해서는 더 잘 아는데 왜 이런 인터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진짜 저 질문이 저 말이 딱이에요. 갑자기? 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조선일보랑 하는 게 이런 문제를 일으킬 거라는 걸 몰랐으면 저는 무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도움 될 거라 생각하고 이게 뭐 돌파의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고 판단했다면 전 정부적 감각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게 일종의 정치력인데 저는 진짜 그렇게 비판하고 싶어요. 저는 아까 기자와 인터뷰를 하는 장면을 조국혁신당 당직자들이 촬영을 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요. 예. 저는 맞네요. 안 했으면은 그게 문제라고 봐요. 예.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봐요. 정치 일선에 뛰어들어서 당의 지금 비대위원장이 되어서 뭐 매체에 따라서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것들은 다 다를 수 있겠지만 본인이 그래도 인터뷰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으면 그 인터뷰가 본인이 원하는 이야기가 나갈 수 있게끔 하는 것도 나는 정치인의 역량 중에 하나고 기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 조선일보가 지금 아까 동경이 쭉 얘기했지만 우리끼리 하는 말로 흔히 야마로 잡는 질문들이 무엇일지 본인이 모르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은 있었겠죠. 지방선거에서 뭐 영남 호남 할 것 없이 어떻게 하겠다, 우리는 뭐 스타트업이다 등등의 그 워딩이 있을 거예요. 본인도 조선일보가 됐건 뭐가 됐건 매체를 통해서 나갔으면 하는 메시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있겠죠. 그러면 나는 이거 촬영했었어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조선일보의 인터뷰 기사가 본인의 의도와 다르게 다른 형태로 편집이 되었거나 아니면 이게 첨삭 같은 등을 뭐 얘기할 수는 있겠으나 의도 자체가 왜곡되거나 아니면 힘을 주고 빠지는 그 어떤 형태가 달라진 게 있다면 나는 짚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매체를 통해서 전파되고 나가버리고 뭐 지면이 이렇다, 이게 아까 1면에 실렸었고 조선일보 오늘 A 30면에 실려 있는 전면 인터뷰 기사가 나간 건데, 이게 온라인판에서는 뭐 오늘 가장 많이 읽은 기사에 하나가 되고 있어요. 돼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는 것까지도 결국 정치인 조국이 해야 될 일이고 조국혁신당이 해야 할 일 아니겠느냐. 제가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널리즘 등 들어오기 전에 조국 위원장 페북을 가서 직접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냥 조선일보의 PDF, 국민일보 그 인터뷰 PDF를 그냥 올려놨더라고. 직접 올렸습니다. 무슨 얘기냐? 별다르게 자신의 말을 뭐 왜곡했거나 코멘트가 없어요.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근데 저는 이거 보고서 뭐 조국혁신당을 지지하는 분들이든 아니면 그때 언론이나 검찰에 의해서 진짜 이게 무참히 막 그 폭력적으로 당하는 그 모습에서 마음이 아팠던 분들이든 이 사람들조차도 허탈하게 만든 행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제가 요거 진짜 짧게 하나만 얘기할게요. 여기 제가 뭐를 갖고 왔냐면 매일신문에서 내가 영포티인지 아닌지 판별하는 법, 이거 아주 그지 같은 기사를 하나 냈는데요. 영포티라는 요즘 밈 되게 많이 쓰잖아요. 이게 약간 배경 설명 조금만 해드리면 어떻게 시작된 거냐면 이런 거예요. 나이를 먹는데 육신이 나이가 먹으면 걸맞는 행동 양식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굉장히 어린 여성들한테 약간 껄떡대는 그런 걸 꼴배기 싫어서 조롱하는 의미로 만들어진 단어가 원래는 처음이에요. 근데 매일신문 같은 데서 뭐라고 쓰냐면 이렇게 합니다. 지금 조국 그 비대위원장 얘기가 나와서 지금 말씀 바로 드리는 거예요. 중간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우선 김어준을 언론인이라 믿는다면 영포티다. 유명한 옛 법무부 장관 일가를 보고 가슴이 먹먹해진다면 영포티다라는 문장이 있어요. 이게 어디냐면 조국이잖아요. 유명한 옛 법무부 장관 일가를 보고 가슴이 먹먹해지면 영포티다. 자, 이게 지금 여기 뭐뭐뭐 하면 영포티다. 뭐뭐뭐 영포티다 쭉 있는데 그냥 결국은 어떤 거냐면 민주당을 지지하는 코어 지지층의 나이를 조롱하는 단어라는 식으로 굉장히 아전인수격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런 뜻이 아닌데 근데 이거를 받아서 한국경제에서도 똑같이 받아쓰고 이런 기사가 굉장히 많이 양산됐습니다. 그래서 갖고 온 건데 그럼 저 이거 보고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조선일보나 조선일보 얼마나 악질이었습니까? 조민 씨 사진이랑 성매매 기사랑 막 같이 합성하고 이런 행위까지 했던 언론이에요. 그거 보고 비판했던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 잘못된 거라고 비판하고 이런 식으로 사람 뭐 한번 반박도 못하게 무참하게 밟아버리는 게 어딨냐라고 비판했던 사람들 굉장히 거기에서 붕괴했던 사람들도 완전 허탈하게 만드는 거야. 그럼 영포티라서 내가 가슴이 먹먹했나 보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나는 그 조선일보 그 인터뷰를 보면서 이게 도대체 무엇을 얻기 위한 것일까라는 생각이 안 들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사랑 저는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니 무엇을 얻으려고 했든 간에 그 의도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모든 그러니까 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조선일보는 끝까지 인터뷰 안 했습니까? 예? 안 했어요 절대로.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아마 안 할 거예요. 근데 왜 이 시점에서 굳이 조국 위원장이 조선일보가 그럼 자신들의 본인뿐만이 아니라 최소한 검찰개혁이라든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시절 때 행해졌던 여러 가지 본인 딸이 지금 조선일보한테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다 알 텐데 그러면 인터뷰할 때 맞짱을 뜨든가. 그러니까요. 저는 이거는 아닌 것 같다. 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제 저 대중 정치인 뭐 제가 이 시간 통해서도 몇 차례 얘기하는데 대중들과 거리가 멀어지면요, 그럼 곤란해지는 겁니다. 그럼요. 그냥 우리가 단순히 대중 이렇게 얘기하고 뭐 시민, 국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조국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앞서 얘기했지만 뭐 입시 비리에 대해서 뭐 본인 가족들에 대해서 내로남불에 대해서 사과라는 메시지를 하잖아요. 네. 본인이 감내해야 될 부분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런데 그 이면에 보면 말이죠, 그 서초동에 모여들었던 국민들이 있었고 시민들이 있었고요. 그 일가의 그 검찰 정권으로부터의 도륙 과정을 보면서 함께 가슴 아파했던 시민들과 국민들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국민들과 그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뭘까를 만약에 본인이 이제 확장성을 위해서 뭐 흔히들 정치적인 레토릭으로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확장성을 위해서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조선일보와 인터뷰했던 내용 그대로라면 이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인지가 진지하지 않다면 대중 정치인으로서 대중들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 대중이라는 것은 특별히 본인에게 더 애정을 가지고 지지했던 사람들과도 멀어질 수밖에 없는 길을 가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우려의 메시지를 많은 사람들이 전합니다. 그 조국혁신당 성비위 사건 터졌을 때도 그러니까 본질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던 것이지만 그 본질 외에 조국 당시에 이제 전 대표가 되는 거고 지금 비대위원장의 어떤 행보 이런 것들까지도 함께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치인 조국으로서 본인이 우뚝 서기 위해서 어떤 제도권 아니면 어떤 그 오피니언 리더들 사이에서의 그 소위 말하는 기득권, 엘리트층 그 안에서의 자신의 포지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놓칠 수 있는 것이 엄청나게 큰 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를 하셔야 된다. 저는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